미국도 포기한 마 2.3 플러스 램제트 고속 추진기. KF-21 국산인데 미국 통제받았다. 결국 한국형 엔진 교체 비행 대성공.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인터넷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엔진일 것이다. 엔진은 심장에 비유될 정도로 현대 사회에 있어 빠짐없이 들어가는 요소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쓰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도 비행기와 배, 자동차 등을 움직여서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것도 모두 다 엔진이라서 가능한 것이다. 스마트폰 충전도 제주도를 가기 위해, 해외를 나가기 위해 타는 비행기, 출근할 때 타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엔진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엔진은 기계공학과 열역학, 전기공학과 소재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하기에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처럼 첨단 엔진은 국가가 나서서 노력해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가 발주한 항공엔진 개념 연구를 수행 중인데 첨단 항공엔진 개발비로 약 5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지만 최고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는 이 엔진이 개발이 된다면 수많은 엔진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나 전투기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가스터빈과 같은 첨단 엔진은 엔진 자체의 개발과 엔진의 고온 고압을 버틸 수 있는 초내열 합금 소재의 개발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아주 힘들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애써도 전투기에 탑재되는 첨단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아직까지 단 3곳인지 프레센 휘트니, 롤스로이스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오랜 시간을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9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4조 원을 20년간 쏟아부었고 2017년에 아시아 최초로 5세대 전투기 J-20 웨이룽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항공기를 18.6마일, 30km 고도로 운항하고 마하 16의 속도로 이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전폭발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도 중국의 항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와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국제 공동개발로 무인화와 인공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일본의 중공업 기업 이해가 협력해 첨단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K방산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의 T방산 역시 지켜볼 부분이다.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인 TF칸, KAR, 이 앙카라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시속 426km, 비행고도 8,000피트, 2.4km의 비행 기록을 세우며 13분간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전투기의 비행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엔진 소재 국산화율은 선진국의 40%에 불과한 반면 주변국들은 5세대, 6세대 첨단 엔진 개발을 향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뒤처진 감이 아주 많다. 그렇기에 첨단 엔진 국산화의 성공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첨단 엔진은 엔진 자체 개발도 필요하지만 고온 고압을 버텨야 하기에 초내열 합금 소재와 개발 등도 당연히 필요하다. 전 세계에 딱 3곳밖에 없으니 세계 각 나라가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국가와 기업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이 첨단 엔진 개발이지만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정말 꽃길이 펼쳐진다. 국산 전투기의 첨단 엔진 탑재는 당연하고 수소 액화 기술, 항공 엔진, 함정 및 헬기용 엔진 기술 등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엔진 개발과 관련한 초정밀기계, 초내열압금 신소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대비 몇 배에 이르는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첨단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3월 13일에는 경상남도 사천시의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 계획 발표 등도 이뤄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104개의 우주항공 분야 기업과 우주항공 분야 글로컬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 등 산학연이 모두 모인 경상남도인 만큼 첨단 엔진 국산화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UAM, 기체 개발 등도 모두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가 이곳으로 몰리고 있기도 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년간 1만 대에 육박하는 다양한 항공 엔진을 만들었고 첨단 엔진 설계와 해석, 소재와 제조, 시험 평가, 가망 인증 기술을 종합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작은 다소 늦었지만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뤄내는 대한민국인 만큼 가능할 거라 믿는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첨단 엔진의 빠른 국산화를 응원하며 첨단 엔진 개발의 성공이 일으킬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서둘러 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2. 국가첨단 전략기술 로봇 방산으로 확대 정책금융 25조 공급. 정부가 내년 첨단 전략산업에 25조 5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 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 1천억 원, 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 5천 lbf, 엔진 출력 단위, 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 전략 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 평택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 산업 특화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권한대행은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적시 준공,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R&D, 지원, 특화단지 추진단 가동, 지난 6월 신규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 등도 거론했다. 3. 로키드 마틴 한국 특수전 헬기 선정 시 한국에서 캐치-53K 생산. 로키드 마틴 시코르스키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산업, KA,과 관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 특수전 헬기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에서 모두 조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키드 마틴 시코르스키는 킹 스텔리온으로 불리는 자사 헬기 캐치-53K의 한국 특수전용 헬기 사업 참여를 위해 KA와 지난해 10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시코르스키의 프랭크 크리사플리 해외 사업 담당 이사는 단순히 최종 조립을 여기서 하는 것을 넘어 부품을 공동 개발해 수출하는 데까지 가보고자 한다며 절충교역 요건 충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공기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2031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들여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10여 대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대가 확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한국군이 보유한 대형 기동헬기 캐치-47 치누크의 개량형을 들고 나온 보잉의 로키드 마틴 시코르스키가 캐치-53K로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캐치-53K는 캐치-47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싸다. 크리사플리 이사는 한국 정부 예산이 조금 더 상향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고말의 가격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크리사플리 이사는 캐치-53K 특수작전, 병력 투입 철수, 수색 구조, 공중 공격, 의무 후송 등 모든 군사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방식 설계로 간편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새로운 위협에 미리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치-53K가 F-35 전투기를 와이어로 매단 채 공중급유를 받는 상태로 비행하는 장면도 공개 다양한 작전 역량을 과시했다. 로키드 마틴 시코르스키는 이날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헬기 모델로 주 로터가 상하로 2개 달린 형태의 X2를 제안했다. 한국군은 블랙호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시코르스키 UH-60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를 모색하고 있다. 시코르스키는 X2에 대해 시속 370km, 200노트 이상의 순항 속도, 저소음 비행, 블랙호크 대비 절반 수준의 선의 반경 등이 강점이라고 밝혔다.